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로 합격을 했고, 저는 재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초수 때는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재수 때는 1월부터 학원을 바로 합격 발표가 12월 말에 나왔는데, 12월 말에 불합격하자마자 1월에 강의를 등록을 해서 이제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1, 2월에는 거의 학원만 다니는 데 의의를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3월부터는 그래도 마음을 잡고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1차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멘탈을 절대 깨지지 않도록 11월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잘 붙잡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그 멘탈이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각자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는 거였는데 집 앞에 엄청 예쁜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과 함께 힐링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했고, 그런데도 저는 한 9월 말 이쯤에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장지현 쌤도 한 2주 동안 피해 다니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장 쌤을 결국은 마주쳐서 혼나고 넌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러면서 이런 말 들으면서 혼나고 그때 근데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더 빨리 마주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한 10월쯤에 슬럼프 겪고 다시 회복하고 하니까 다시 성적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절대 나는 슬럼프를 지금 겪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슬럼프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총 임용은 3년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반은 디자인 공예를 공부하고 나머지 1년 반은 이제 미술을 한 건데, 디자인 공예를 공부할 때는 혼자 했어요. 교과서 보고.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컸거든요. 혼자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런 두려움 같은 거는 이제 위상 미술을 다니게 되니까, 전 장쌤을 무한 신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쌤 수업을 딱 들으니까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장쌤만 믿고 가면은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암기를 조금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기를 빨리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항상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백지를 펼쳐놓고 인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이제 목차를 떠올리면서 쭉 인출을 하고, 그 인출을 했을 때 제가 못 쓴 부분, 인출을 해내지 못한 부분, 이거랑 인출을 하고 나면 이제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틀린 부분, 이 부분을 다시 백지에 또 써놔요. 예를 들어 뭐 입체파의 배경을 못 썼으면 입체파 배경 이렇게만 딱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칸 비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미래파의 특징을 못 썼으면 미래파 특징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3일 뒤쯤에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인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못 썼다. 그럼 또 써놔요. 또 3일 뒤에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안 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암기가 빠르게 잘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부분은 계속 아는데 모르는 부분은 계속 안 외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빠르게 외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만들었어요. 영역 같은 경우는 딱 서미사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상쌤, 장지현쌤 정리해주신 1, 2월이나 3, 4월 자료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원근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표 같은 걸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만 딱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효율적인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그런 습관이나 나의 특성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항상 8시간 정도를 딱 목표로 잡고 내가 이 8시간 후에 집에 가도 된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8시간 동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8시간이 딱 이제 그 초시계로 8시간이 됐으면 그 이후에는 뭐 조금 더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못 끝낸 부분 더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저희가 처음 독서실 딱 갔을 때 아침이랑 오전 시간 이때 집중이 가장 잘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나를 잘 안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침 기상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잘 알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책 본 거는 필독서는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필독서 볼 시간에 그냥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필독서에서도 장쌤이 이상쌤이 뽑아서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기본서랑 심화 자료를 번갈아 가면서 이번 회독할 때 기본서를 봤으면 다음 회독할 땐 심화 자료를 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니까 기본서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서로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본서랑 심화 자료에 그런 부분도 다 습득이 되고 그리고 각 시기에 장쌤께서 공부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저는 항상 지켰어요. 뭐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 순서로 봐라 이런 거. 로엔펠드를 보고 그 다음 반복할 때 치젝을 로엔펠드 같이 보고 이런 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 꼭 지켰고 그리고 요일별로 공부하는 거. 뭐 오전에 교육학, 오후에 전공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전 꼭 지켰어요. 그래서 교육학 하는 날 만들고 전공하는 날 만들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뭐 서미사 같이 영역 방대한 거 빼고는 하루 넘어가지 않게 꼭 그런 거 지켜서 그래서 더 많이 내가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이나 문제풀이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장쌤 강조하시는 게 취지 파악이랑 부연 설명 이 두 가지잖아요. 저는 이 취지 파악이랑 부연 설명 두 가지만 갖춰 있으면 다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저도 거기에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취지 파악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취지 파악은 5월 강의에 가니까 딱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5월 강의가 그만큼 소중한 취지 파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5월 강의는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장쌤은 항상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쌤이 어떤 문제를 내주셨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막 학원에 왔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 같은 경우는 도판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문제의 답을 쓸 때 처음에 항상 키워드를 던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공필법이다. 딱 공필법 답을 쓰고 그 다음에 개념을 쓰고 그 다음은 이 공필법이 도판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쓰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에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스터디인데 스터디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터디 사람들끼리 그런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짝스터디를 했는데 우리는 같은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같이 합격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를 쌓으니까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스터디, 저녁 스터디를 2개 다 했는데 학원에 오는 날에 아침에는 그 일주일에 하루 만나니까 영역을 하나씩 정했어요. 그 학원 강의대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장쌤이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 미술사면 배경 3개, 특징 3개, 영향 3개 이거를 해오는 거예요. 전날에 하고 복사를 해서 서로 이제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나는 알고 있는데 스터디원은 모를 것 같은 부분 이런 거를 서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중요한 부분도 다시 찝게 되고
그리고 저녁 스터디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녁 스터디를 할 때 그냥 문제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이런 거에 집중을 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랑 나는 맞추고 스터디원은 틀렸으면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들은 사람도 다음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뭐 풀 수 있게 이것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항상 다음에 그런 문제를 뭐 내가 미술교육론 문제를 틀렸으면 다음에 설명 들었잖아요. 다음에 풀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스터디에서 이제 강의하실 때 복습할 때 이거 해보세요 하는 거 저도 꼭 했어요. 이거를 하고 밴드에 올렸는데 여기서 특히 장쌤은 도판 비교하는 걸 많이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 저는 다 했어요. 그리고 장쌤이 뭐 표현 방법 해보세요 하면 전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뭐 배경, 뭐 조형적 특징 이런 것도 다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뭐 포스트잇 같은 데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정리하기도 하고 이거를 자주 해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할 때 제가 해보지 않은 부분이더라도 훨씬 쉽게 접근을 하면서 그 비교 관점을 딱 찾아서 해볼 수 있었어요. 1차는 여기까지고요. 2차는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2차는 스터디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원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모집을 했는데 성실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신경을 가장 많이 썼고, 그래서 스터디에서 할 때 마지막에 스터디를 되게 잘 만났는데 면접이랑 수업 시간에서 치트키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관을 딱 집중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랑 아니면 이런 주제 나오면 어떻게 얘기하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이랑 미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을 달달 암기해서 답변에 다 녹여내면은 더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조건을 잘 지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관 딱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재수했지만 1년 반 만에 합격을 한 건데 그 재수여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초수에 4개월 공부를 했을 때 주로 어떤 분들은 난 지금 4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서 막 좀 못할 것 같아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이 4개월 공부하고도 합격한다 이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수이시더라도 나는 지금 초수여서 막 불안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수여도 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도 다른 분 얘기하셨는데 장쌤이 항상 이건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야. 이거는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합격하려고 하는 시험이야. 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실하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